사자TV 유신쇼 대국민 BJ 만들기 프로젝트 BJ스쿨 유신의 BJ 특강. 오늘은 성인방송 컨텐츠 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유핑, 사자TV의 대표 서비스 BJ 검색 앤 BJ스쿨이 함께합니다. 네, 오랜만에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자, BJ 특강, 오늘은 성인 컨텐츠. 여러분들이 뭐 늘상 좋아라 하는, 이게 좀 낮이 드문에 난방기구 때문에 걸려가지고 멀리까지 안 나오네요. 방송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느낌 아는데 다들 뭐 존슨의 땀나도록 열심히 또 보셔왔기 때문에 이걸 좀 지직 소리 나면 얘기해 주세요. 답답하니까 쓰고 강의. 그래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수가 사람들이 BJ 스쿨 안 하시는 게 좋을 때는 그래서 일찍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녹화 VOD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실제감도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할 때 시청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그 시즌 1 그 이제 시즌 1의 그 마지막이 성인 컨텐츠였었는데 못 해가지고 보충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정규 방송은 밤 10시부터잖아요. 또 불토라서 느그적 볼 거 다 보고 뭐 응답하라 보고 뭐 다 보고 천천히 기어서 거북이처럼 오시기 때문에 뭐 시청자 수나 이런 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VOD로 많이 보시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시즌 1 6회 강의였죠. 특강 성인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블랙 풀리자마자 추파는 와가지고 바로 이제 디스를 역시나 뼛속부터 안 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 팝콘TV에서도 성인 방송이 있고, 뭐 윙크TV, 라이브스타, 뭐 많은 중소 사이트에서는 주로 이 성인 컨텐츠가 줄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올해를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거나 아니면 메이저인 대륙으로 가거나 신분 세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 방송도 사실은 지킬 걸 지키면서 하게 되면 롱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성인 컨텐츠의 가장 그러니까 일단 페인이 바로 급하다는 겁니다. 단시간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이 무리수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언제 인기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새로운 신인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벌 수 있을 때 벌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리수를 둬서 나중에 그 뭐 동영상이 유포돼 가지고 검경의 사랑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럼 성인 컨텐츠 어떤 게 필요한가? 자, 성인 컨텐츠라면 일차적인 이제 직격탄으로 얘기하면 노출이고, 그리고 이제 좋게 말하면 섹시함이죠. 섹시함인데, 이 그 섹시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많이 노출을 하는 것이 섹시함이고, 사람들을 좀 흥분하게 만들어 자극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는 많이 안 가봤지만 클럽이나 뭐 바나 이런 데 가면 뭔가 좀 은밀한 매력이 있는,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출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잘못 판단을 하게 되죠. 많은 노출 이꼬로 많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는 맞아요. 많이 벗고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자극을 바로 받기 때문에 또 남성 특성상 짐승들이니까 그냥 발딱발딱 많은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후유증이 있습니다.
빨리 식상하다는 얘기죠. 뭔가 좀 밀당이 있어야 되고 끌고 당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훌렁훌렁 해버리면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얘기죠. 빨리 질린다. 그리고 사법 책임이라는 거죠. 빨리 질리고 사법 책임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플랫폼에서 뭐 아이디를 보이게 한다든가 뭐 그 녹화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뚫려요. 컴퓨터를 2대 쓴다든가 컴퓨터를 2대 써가지고 캡처보드나 캡처카드나 TV 수신카드로 불러가지고 캡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 책임과 빨리 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노출한다고 해서 많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성인 방송 하고 싶은데, 그렇죠? 성인 취향의 코드의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많은 노출 이꼬로 많은 수익, 많이 그냥 허물을 벗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깰 수가 있느냐? 모든 해결은 입입니다. 입.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섹시한 코드를 소화를 자낼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JTBC의 마녀사냥의 시청률이 슈퍼스타 K를 제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은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모두가 허물 없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것도 100% 리얼은 아닌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방송은 사실 뭐 자보 뭐 이런 하고 그저 아시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할머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성상담해 주잖아요. 막 뭐 모형 가지고 막 그렇게 리얼한 토크쇼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그 얘기하고 상담하는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인 방송으로서의 밑밥이 깔려야 되는데 성인 방송은 무조건 그거 끝나지. 아쉽네요. 무조건 많이 벗어야 성인 방송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짐승 미스트적인 생각이란 거죠. 무조건 보여줘서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뭔가 좀 욕구를 해결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이쁜 여자가 막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확 끌려요. 그냥 육욕이라고 할까?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나중에 쉽게 질린다는 얘기죠. 어떤 게 진짜 끌리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말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끌고 가는 매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법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이다. 가장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섹시 댄스를 추고 약간 좀 노출 있는 의상을 뭐 갈아입고 다 좋단 말이죠. 하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성인 콘텐츠도.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채팅창 읽어주고 채팅창에 막 야시꾸리한 뭐 이런 거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끌려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채팅에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의 입의 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인 콘텐츠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해야 될 게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의상도 신경 쓰고 메이크업도 신경을 쓰고 다 해야 되겠지만 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 대한 관리라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매력이 뭐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성인 방송을 하면 여러 가지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좀 인기도 있어야 되고 왜 성인 방송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에만 집중하냐?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들이 많은데 굳이 한꺼번에 다 보여줘 버리고 나중에 그냥 퇴물이 되는 잊혀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사법 처리의 대상 조용히 해라. 고양이들이나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다. 입을 풀고 입에 그러니까 말투라든가 여성 BJ 중에 막 트름하는 BJ가 있어요. 그러니까 털털하게 보이려고 그런 털털함은 자기 배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막
콜라 먹고 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엽기적인 코드 그런 것들은 좀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도도함과 여러 가지를 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도함도 있어야 되고 좀 뺄 때는 빼야 되고 다 해주는 여자는 좀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여자는 돈만 주면 좀 도도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튕기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좀 지적인 것도 얘기도 해야 되고 가끔 뭐 팝송을 한 곡 트는데 아, 이 노래는 내가 뭐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더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가끔은 좀 백치미도 있어야 돼요. 좀 바보스러운 매력도 있어야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너무 탄탄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화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방송하는 BJ는 일반 그 대화하거나 그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면 채팅창으로 반응을 주거든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동물이 아니에요. 약간 좀 단순 명료합니다. 보고 싶다, 까라, 뭐 하라면 내가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일이 댓글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채팅에서 그런 걸 보고 100%를 다 들어주지 말고 한 10%, 20% 정도는 서비스를 하고 너무 빼면 또 안 좋잖아요.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입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섹시한 얘기.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가 뭐 봤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송도 어떻게 보면 픽션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방송은 진실돼야 된다 논픽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몇 번 키스했는지 모텔 몇 번 갔는지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빠들 나 모텔 맨날 간다 200번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청소도구로 알 수 있잖아요. 청소도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천박하고 너무 싼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화법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박하게 막 성기 이름 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거는 완전히 변태. 예. 남자가 할 때, 여자가 할 때, 특히 남자가 할 때는 입의 그 역할이 커지죠. 그러니까 남녀에 보면은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성인 방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 성인 방송한다고 하면 맨날 여자한테 의지를 해요. 여자 데려다 놓고 뭐 보도방 막 여기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데려다가 좀 야시시한 거 입혀놓고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현행법상 여자들을 섭외해가지고 대가성으로 섭외해가지고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더라고요. 여자를 섭외해가지고 음란한 방송을 진행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 아이템을 받잖아요. 그 남자분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번에 몇 명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했던 사람들 여자 섭외해가지고 가슴 노출하고 막 만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지금 뭐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는 성인 콘텐츠에서 입의 역할이 90%입니다. 여자는 일단 몸이 이쁘고 얼굴이 이쁘면 반 이상은 커버가 되거든요. 나머지 50%. 남자는 성인 방송할 때 입이 걸어야 돼요. 질펀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 천박하지 않게.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 19세 방송 걸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남자의 90%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의 섹시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상담해줘도 되고 서로 그냥 상담은 아니더라도 서로의 그런 성적인 거나 아니면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이 남성한테도 유료 아이템을 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완만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은밀한 터부시하는 성적인 얘기를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좋아요. 직장 남성들 술 처먹으면 하는 게 뭐예요? 섹스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 마사지 방이 어떻고. 그러니까 모두가 성적인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터부시예요. 참 웃긴 게 우리나라처럼 주택가나 사무실 근처에 안마방이나 막 성적개국소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청소년 보호한다고 하면서 업소는 대호황이에요. 한 몇 수십조 벌걸요. 세금도 안 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합법화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했을 경우에는 규제 받고 강력하게.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 뭐라고 이중 인격제 구조예요. 속과 검과 다르다는 거죠. 성을 즐기고자 하는데 겉으로는 막 양반인 척 막 이렇게 빼고 다닌단 말이에요. 요조숙녀인 것처럼. 밤만 되면 막 모텔이 자리가 없는데 모텔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남성의 90%는 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여자는 50%인데 남자 대부분 성인 콘텐츠 어떻게 방송하는 줄 아세요? 여자 섭외해가지고 그냥 성적인 얘기하고 섹스 댄스하고 여자한테 의존도가 90% 이상이에요. 혼자서 성인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성인 방송 한다고 19세 걸어보고 남자 BJ방 들어가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욕만 해요. 솔직히 성 콘텐츠가 아니라 욕 콘텐츠거든. 그거는 욕만 해. 그냥 막 뭐 하면서 욕만 한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19세 남자 혼자서 성인 방송 하는데 보면은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욕하는 밖에 없어요. 성인 콘텐츠가 아니야 그거는. 성인 콘텐츠는 성인들이 하는 대화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있을 때 대화와 달리 성인들끼리 자유롭게 성인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인 콘텐츠거든요. 19금이고. 근데 욕만 해. 시청자들하고 욕만 하고 욕 배틀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그걸 깨야 된다. 물론 여성 게스트를 불러서 뭐 성적인, 근데 대부분 여성 게스트 불러도 막 신체적인 거예요. 뭐 어디가 뭐 사이즈가 뭐예요? 뭐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아니 뭐 지가 무슨 아니 교생 선생님이야 여자 게스트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천박한 나라가 없어요. 교생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 뭐 선생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첫날 밤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얼마나 천박해. 아니 선생님도 사생활이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든 남자 선생님이든 선생님 첫날 밤 얘기해주세요. 변태라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남자도 섹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야라는 게 아니라 게리 모드가 아니라 게이 모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섹시한 코드를 사용해서 충분히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화법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특강을 화법을 하겠지만 제가 청강 산업대에서 e스포츠 1학년 A반, B반 두 개 반을 한 학기 때 가르쳤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화법이라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자 꼬실 때도 화법이고요. 개그맨들 보면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인들을 얻잖아요. 그게 뭐냐? 화법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입의 화법이 뭐 돈 벌고, 아니 개그맨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얼굴 생기고 왜 그 개그맨들에게 빠졌을까? 쉴 새 없이 재밌게 해주거든요. 가장 좋은 남자는 항상 웃게 해주는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원빈, 그래, 그쵸. 여자 입장에서 원빈 정말 멋지잖아.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깎아놓은 듯한. 근데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멋있는 척 없이 맨날 TOP만 먹고 있어요. 여보, TOP와 함께하니 행복하지? 나 핑계대지 마. 어머니 핑계대지 마.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계속 그냥 뭐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아니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어떤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 원빈이면 그냥 참고 산다고. 과연 그렇게 살까요? 그럼 연예인들이 왜 막 이혼하고 막 그럴까요? 잘생긴 그 연예인들이나 다른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웃음을 못 주니까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옆에서 같이 취미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힘든 거 뭐 있나 뭐 또 처가 쪽도 챙겨야 되고 그런 말 해야 되거든요. 그 기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화법이다. 자, 여자친구가 화났어요. 자기 기념일을 잃어버렸어. 삐져가지고 딱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선물 사줄게. 병신이죠. 여자가 선물 때문에 물론 이제 꽃뱀이면 선물 말라고 하겠지만 여자가 선물 때문에 그렇겠어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환장하고 챙겨주거든요. 어떻게든 모텔 데려가려고, 호텔 데려가려고. 근데 왜 너는 환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의 성인 콘텐츠를 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19세 걸고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쌍욕하는 것이 성인 콘텐츠가 아니라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좀 자기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성인 콘텐츠는 남자가 여자한테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예. 한 번쯤은 저도 이제 사실 성인 콘텐츠는 많이 안 해봤지만 하게 되면은 오죽하겠어요. 주둥이가 날아다니는데 주둥이가 솜사탕보다 가벼워. 어? 아니 여성 게스트나 한 남성 게스트 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나는 마녀 사냥이 아니라 사탄 사냥도 할 수 있어요. 난 솔직히 마녀 사냥 보면은 이 지상파 종편의 한계성을 느껴요. 나중에 나는 진짜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하게 되면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공을 열리게 할 수가 있어요. 말로써. 원래 이 성인 방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법이라는 거죠. 입이라는 거죠. 여성도 이제 보여주는 걸로 한계가 됐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짧게 단명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그 성인 방송 하신 분들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롱런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대륙처럼 인프라가 많은 곳도 얼굴 이쁜 여성들 다 단명해요. 왜? 화법이 없으니까. 얼굴은 이뻐요. 몸매도 이쁘고. 근데 말을 못해. 자, 얼굴은 막 무슨 김태희야. 김태희인데 말을 그럼 오빠 감사합니다. 이러면 확 깨거든요. 아니면 목소리,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화법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보이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송하는 사람이면. 아니 돈 벌려고 방송하는데 목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얼굴 화장하고 뭐 야시시하게 옷 입고 막 머리하고 조명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대륙에서 2억 8천 벌고 2억 얼마 벌고 그런 BJ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이스예요. 보이스, 목소리. 남자의 섹시한 목소리든 여자의 섹시한 목소리든 목소리만으로 오줌을 잘잘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법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왜 목사들이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막 뭐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근데 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갖다 바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화법이 좋아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인용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얘기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수십조의 수천억의 그런 기부를 받아내는 것들이 바로 화법이라는 얘기죠. 다단계 사기꾼도 화법을 다 배워요. 기본적으로 실습으로 배우든 교도소에서 배우든 누구든 이 화법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성인 콘텐츠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육체만 몸뚱이 고깃덩어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너무 좀 나가서 또 흥분해가지고 또 좀 화장실 가시는 분 몇 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활용 말고 말로써 할 수 있는 거 목소리 좀 관리도 하시고 자기만의 그런 톤을 섹시 톤이라든가 매력 있는 매력 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발견 그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요즘 누구야? 문화평론가 마녀사냥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잠깐만 저도 까먹었네. 저도 요즘 기억력이 그렇지 않아서 그 마녀사냥에 나오는 허지웅. 자, 허지웅을 보면은요, 이 보이스 톤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목소리 보이스 분해를. 자, 여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 기준은 허지웅 뭐 이상하다, 힘도 너덜너덜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허지웅의 보이스의 특징을 보면 큐티. 그 약간 좀 뭐라고 될까요? 약간 변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자들이 보기에 좀 그 익살스러운 남자 있잖아요. 좀 개구쟁이. 자, 돈투인가요?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큐티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장난꾸러기 같은 익살꾸러기 같은 그런 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력이 뭐냐면 지적이라는 거죠.
지적인 보이스가 아니고 큐티하면 영구거든요. 띠레레리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큐티한데 비지적이야. 좀 멍청해 보여. 그러면 걔는 그냥 영구 톤이에요. 영구가야. 근데 허지웅의 보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큐티한 매력, 약간 좀 변태기도 있고 익살스럽고 장난도 잘 칠 것 같고 실수 없이 재밌게 해줄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론가로서의 지식도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지적인 매력이 요즘 여자들한테 맥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시경을 한번 볼까요? 자, 성시경의 매력은 뭘까요? 성시경은 지적은 같이 갑니다. 고대 출신이죠. 예. 그러면서 느끼해요. 느끼한 거 싫어하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죠. 이거 마녀들이야. 느끼한 거 싫어하는 거 아니라 그냥 아닌 놈이 느끼하면, 지적이지 않은 놈이 느끼하면 그 새끼는 그냥 쓰레기지만 지적이면서 느끼한 건 다른 거예요. 뭔가 전략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큐티한 매력이나 이 느끼한 매력들이 사는 거죠, 배로. 그냥 성시경에게 지적인 매력이 없다면 그냥 느끼해요. 여러분 잘 자요. 미친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좀 지적인 매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 여러분 잘 자요. 정말 잘 자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런 목소리 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남자 BJ, 남자 성인 방송을 남자가 듣더라도 그 보이스 톤이 짜증이 안 나야 돼요, 일단은. 그냥 그 남자들은 뭐 게임을 켜놓거나 일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좋아하는 남자 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애들이 어떤 방송을 보느냐 보면은 남자 BJ 방송 중에서도 목소리가 좋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이라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예, 편안함. 그러니까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화법의 가장 기초적인 깔아놓은 아주 중요한 그 주춧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화법을 말을 잘해도 목소리가 갈라진다거나 이건 막 목소리 짜증나는 목소리면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전 남자인데 이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좋은 건가요? 질문이 이따 받을게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럼 여자 목소리는 어떠냐?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김태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김태희의 매력 지적 들어가죠. 분명히 100% 들어갑니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획사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실언을 많이 안 해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지적이라는 거죠. 김태희의 가장 큰 매력은 지적인 매력이에요. 사실 김태희보다 이쁜 여배우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김태희가 단연컨대 남자의 로망인 게 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뭔가가 있어요. 매력이. 그게 바로 지적인 거 바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보면은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그 김태희의 매력은 친절하죠. 상냥하다는 얘기예요. 상냥하다는 얘기예요. 이쁜 여자가 지적이면서 친절까지 해요. 환장하죠. 미쳐버리겠죠. 다른 애들은 그냥 몸매 좋고 그냥 얼굴 성형에서도 그냥 자존심이 그냥 63빌딩 꼭대기에서 번지를 할 정도로 아니 뭐 얼굴만 조금 그냥 생겼으면 막 콧대가 피라미드 길이로 나오잖아요. 피노키오처럼. 근데 김태희는 이쁜데 몸매도 좋고 이쁜데 지적이면서 친절, 상냥하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성격까지 좋다는 얘기예요.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김태희 말만 나오면 오줌을 4분의 3박자로 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인 방송에 적합한 김혜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혜수의 매력은 지적인 매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김혜수를 봤을 때 지적이라는 I 9981
라인에 달려달려님 팝콘 5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방송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수 한번 나눠볼까요? 김혜수 하면 글래머죠. 김혜수의 매력은 보이시한 매력이 있어요. 글래머죠.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김혜수는 글래머인데 노출을 해도 천박하지가 않아요. 추잡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보이지가 않아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수는 뭔가 그런 글래머스한 게 자신감이에요. 프라이드고. 나 이렇게 있다. 나이가 있지만 나 이렇게 여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 여성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글래머스한 매력이. 근데 여기 중간에 또 똑같습니다. 여기 김태희가 상냥함, 친절함으로 뛰어났다면 김혜수는 쿨해요. 쿨하다는 얘기. 시원시원해요. 성격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저번에 학력 뭐 논문인가요? 뭐 그 의혹 났을 때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인정을 해. 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자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자기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없고 쿨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글래머스한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외모만 보는 것 같지만 가장 큰 게 성격을 본다는 얘기죠. 무슨 성인 콘텐츠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해주냐. 기본을 탄탄히 하다는 얘기죠. 다른 연예인들이나 매력적인 사람들의 보이스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저 사람들은 인기를 얻을까?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 성격 봐요. 여자들도 남자들 돈이나 재력 보는 것 같지만 성격도 보고요. 돈도 많은데 스펙도 좋은데 성격도 좋으면 더 좋죠. 근데 돈도 많고 뭐 인물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격 안 좋으면 이혼해요. 100%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맞춰가요. 왜냐면 여배우들이나 여자들 같은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뭐 돈이 아무리 좋지만 그래도 자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이스가 트렌드인 보이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자기의 목소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김혜수가 제발 여기는 저 찌라시 아니니까 여기서 찌라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증권가족 찌라시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인 콘텐츠를 할 때 목소리를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장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 했는데 목소리가 천박하면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매력이. 남자는 90%가 날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법이라는 거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어떤 남자 BJ분이 뭐 어떻게 하면 유시님처럼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브레이크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균형 잡기도 힘들 것 같고. 근데 많이 연습하고 타다 보면 잘하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떤 걸 배울 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그거 하고 나서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화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이 해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부딪혀 보면서 그 다음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맨날 유신 드라마만 본다고 맨날 까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인, 최근 인기인 것들, 최근 잘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기사도 봐야 되고요. 진짜 무식한 사람 싫어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여기 무식함에 있어서 영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를 수 있어요. 단어에 대해서.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무슨 어떤 표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대충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예계나 뭐 어디가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 공주에 대해서 막장성에 대해서 그거 봤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근데 저는 그 재밌다고 생각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뭐 맞선을 받든지 소개팅을 했든지
모르잖아요. 그 주선자한테 물어보지만 주선자도 100%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서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파트에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호감을 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면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식 나오는 책에 나오는 것도 많지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거를 유두리 있게 내가 들은 것 같아.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 그 기사를 인용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정확한 답변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임기응변이 되고 그게 되는 애구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화법 그게 가르쳐 주는 학원 있잖아요. 학원 가면 막 스피치하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웅변하게 하고 우린 싸우지는 않거든요. 무슨 고객이나 마케팅하면서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 콘텐츠의 가장 나중에 이제 화법에 대해서 별도로 이 화법은 무슨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1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자기가 꽂힌 드라마 있죠. 굳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상속자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주인공이 돼서 그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서 주인공이 얘기를 하면 따라해 보는 것도 나라면 뭐 그렇게 하고 아니면 뉴스 요즘 뭐 MBC나 SBS나 그 뉴스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뉴스 보도 형식이 나오거든요. 원고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앵커가 돼서.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임기응변식이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선 이 상황에선 이 상황에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그 감정 조절법이라든가 자기가 배우가 되려 난 배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모든 것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배운 게 없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임기응변을 뮤직비디오 주인공도 하고 드라마 연기도 하고 그쵸? 한번 여기서 그러면 보고 갈까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요건가? 느낌 아니까 플레이어가 또 보여주면 또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뮤직비디오인데 춤을 전혀 춰본 적이 없어요. 변태스럽죠. 이거 뻔뻔스럽게 수십 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지랄을 했다는 거죠. 자신스럽게. 이거 뭐 카메라 2인치 카메라 막 나오고 말이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의상 보세요. 얼마나 춤추는 거 보세요. 자신 있게 이렇게 춤추는 거 보세요. 전혀 댄스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그런 많은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그 좀 해서 제작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근데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만 맛배기만 보여드렸고요. 요거 이제 드라마, 요거 드라마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연기,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내용은 안 들리고 있는데, 이게 싸이한테 저작권료들은 그건 제작사한테 물어보시고요. 이쪽이 아니가 이쪽인가? 자, 이렇게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뭐 인터뷰도 하고 저작권은 제작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못 산다 내가 어째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인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서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뭐 CF 감독도 했었고요. 뭐 인터넷
인터넷 광고긴 했었지만 제가 직접 연출을 했었어요. 그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유니넷 PC방이라고 거기서 제가 감독이 돼가지고 연출로 또 저 영상 그 광고 제작도 했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성인 컨텐츠에서 필요한 게 화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에 물어봐야 되겠네. 자, 제크레인키님 풀어주니까 오자마자 또 무슨 그만하시고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십니다. 특강하고 있는데도 시간 내서 까고 있으니 참 대단한 분이죠. 블랙만 풀리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자, 이제 성인 컨텐츠 후반부로 가는데요. 그래서 성인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래 가려면 기본적으로 화술, 말하는 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식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짜잔 나타나가지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노출이나 이런 걸 보고 자극적인 걸 보고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으나 롱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라마라든가 다양한 좀 역할을 바꿔봐서 다양한 컨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나는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뭐 키스 잘하는 남자가 좋더라. 뭐 어떤 키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풀어갈 수도 있겠고 정말 성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성인 컨텐츠가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욕하는 게 성인 컨텐츠가 아니라 그건 정말 후진적인 생각이거든요. 성인 컨텐츠의 핵심은 섹시해야 되고 얘기, 성인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오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음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한 40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사실은 뭐 한 40분 해가지고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충 수업으로 저번에 2번이나 시간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못했기 때문에 보충 수업으로 오늘 무리를 해서 지켰습니다.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인 콘텐츠도 분명히 수익률이 높으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항상 사법당국의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좋은 컨텐츠로서 승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을 좀 답변을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인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나 뭐 방송에 대한 질문이면은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치우고 쉬었다가 현피 토론 또 대기 편성표가 변경돼서 토요일 날 현피 토론 됐죠. 그리고 다음 특강은 주제가 미리 공지가 됐는데 시청자 대응법. 안티들 너무 많죠. 시청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팝콘TV BJ스쿨 방송 실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팝콘TV가 일반하고 성인 카테고리가 아직 구분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유신쇼를 보기가 참 힘들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성인 컨텐츠가 딱 하니 뜨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연장할 수도 있는데 사자TV.com 팝콘TV BJ스쿨 방송 실습 이벤트 좀 더 연장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리스트 가끔 보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일단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인 콘텐츠의 수명은 짧겠다고 아까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노출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본인만 독특하게 좀 바꿔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40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재밌게 하는 성인 컨텐츠답게 방송을 하는 화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화법을 이용해서 재밌게 성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런 방송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성인 컨텐츠 하면 벚꽃방, 그 다음에 뭐 게임방 뭐 이런 게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진짜 19금 걸고 욕이 아니라 성에 대한 성스러운 성인들끼리의 대화입니다. 성인들끼리 대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섹스로 가요. 섹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성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얘기 성인들끼리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진솔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친구처럼 또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정말 견고한 거거든요. 그냥 유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온 거랑 서로 그 성인 간의 성인끼리의 대화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런 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인 컨텐츠면 어느 정도 수위를 사실 말로 하는 거는 수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폐륜적이거나 그렇죠? 폐륜적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폐륜적이거나 아무리 19금 방송이라도 막 뭐 서로 막 무슨 함께 하자, 뭐 함께 하자, 함께 즐기자 뭐 이런 거 성매매나 뭐 이런 것들 주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당연히 법을 진수하면서 성인 콘텐츠에 대한 방송법은 자리 잡혔나요? 현행법에 의하면 19금을 걸었더라도 성기 아니면 음모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성인 방송을 할 경우에도 사법 처리가 되고요. 이제 본인이 혼자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기가 노출되거나 그 뭐 이런 것들 그건 극단적인 예죠. 그런 게 아니면 경찰에서 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서비스로서의 노출 그 정도는 성인 방송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일 듯이 그런 거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성인 컨텐츠지 않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인들의 대화들이 정치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얘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고 아내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방송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 인터넷 방송이 수없이 많은데 솔직히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방송 없더라고요. 제가 세이캐스트의 트로트 방송 들어가 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냥 누가 뭐 어떤 뭐 번지 없는 주막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몇 마디 하고 날씨 얘기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J도 좀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아프리카 TV 초창기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BJ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을 키워서 갖춰진 이 사람들이 공중파나 케이블에 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하던 사람들이 공중파나 케이블에 진출을 해요. 근데 오래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죠. 기본기가 그냥 좀 신선한 매력으로 인터넷 방송의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 데려다가 쓸 수는 있는데 싼 값에 싼 맛에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런 신선함이 다 희소됐을 때 자기의 다른 추가적인 매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다지만 그 가슴 노출 부분은 대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이 다 본인 확인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지금 원제가 뭐냐면 2013년 6월 말부터 본인 인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주민번호로 실명 인증가 폐지되고 불법이 되고.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본인 인증을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9금 방송을 볼 때마다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게 꼼수인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기간을 더 가지고 본인 확인제를 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송은 볼 수 있다. 본인 확인제를 안 해도. 그러나 채팅을 하려면 본인 인증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악플 엄청나게 줄거든요. 근데 왜 대륙에서 안 하느냐. 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건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수익이 그러니까 그 가입자가 줄까봐 탈퇴할까봐 아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죠. 아니 좀 저작권 방송도 못하고 불법 토토 방송도 지금 계속 철퇴 맞고 있으니까 그것마저 줄이면 그쵸? 지금 그 걔네들이 그 본인이 인증 안 한 애들이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랭킹 조작하고 이번에 또 방송 어워드도 조작설 나오더라고요.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게 투표하려면은 본인 인증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수 조작하고 추천 조작하는데 그 득표수 조작 못 하겠어요? 저거 아프리카 대상 이거 완전히 날짜예요. 이거는 조작 하에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아프리카 TV 랭킹도 조작하고 있는데 그 가입자들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쵸? 역시나 다시 복귀해도 욕을 하는군요. 자,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캡처 중이래. 자, 그만하시고 타 플랫폼 얘기하시면 강퇴입니다. 아, 이제 19금 방송 들어가려면 본인 인증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바꿔가야 된다고 이제 본인 인증제로. 다음 TV팟도 방송하려면은 다 본인 인증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대륙도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대륙도 방송하려면은 본인 확인, 본인 인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팅하려면 본인 인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그 전환을 하거든요. 그 회원 인증을 해가지고 그러면 19금 들어갈 때마다 인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이트 팝콘 TV나 다른 사이트들처럼. 근데 꼼수를 부리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회원 수가 주니까 꼼수를 둔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 얘기하시고요. 질러팅하고는 무슨 제휴 계약서를 써가지고 제휴를 한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런 관계예요. 뭐 항상 말하면 무슨 제휴라고 협력적인 관계라고 하면 무슨 계약서 쓰고 막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면 하고 원래 회사와 회사의 관계가 그래요. 게임 엔젤도 그렇고 오늘 BJ 스쿨과는 좀 관계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니까요. 글쎄요, 뭐 지상렬이 하는 성인 토크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송에 좀 집중을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BJ 스쿨이니까요. 제가 블랙을 풀었더니 또 뭉텅이로 와가지고 또 난리가 아니네요. 그거는 나중에 현피 토론할 때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약서 쓴 거 없다고. 자, BJ 스쿨 방송에 대한 얘기만 받겠습니다. 닉네임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디스하고 까고 욕하는 놈들이. 저는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냥 천벌 받으세요. 됐죠? 자, 아니요. 질문을 BJ 스쿨 관련된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피 토론이나 다른 거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BJ 특강하는 시간이니까 BJ 관련된 그 질문을 받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7분밖에 BJ 스쿨에 BJ 특강에 관련된 질문을 받겠다고요. 역시나 끈질기네요.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 수업이었기 때문에 시즌 1에서 못했던 거 그거에서 오늘 하려고. 자,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남자인데 이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스타일리쉬하게 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영 기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쁘장하게 생긴 분들은 이쁘장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의상이나 뭐 그런 것들로 요즘 뭐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뭐 눈썹 진하게 뭐 한다든가 그럼 좀 하는 게 어떨까?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좀 요즘 뭐 스타일 카페나 이런 거 많거든요. 블로그 같은 거 아니면 뭐 쇼핑몰 가면 그 모델들이 입고 있잖아요. 바지나 막 이렇게 스타일 같은 거 그런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BJ가 받는 시청료 세금 떼는 건 정당하다고 당연하죠. 그거는 수입을 얻으면 수익 내야죠. 자, 다른 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방송을
방송을 하고 싶은 BJ들, 지망생들, BJ 초보들 이런 분들의 질문을 받는 거지 다른 방이 옳으냐 그르냐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BJ로서 직업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BJ만 하기는 원치 않아요. 자, 자기가 BJ야. 근데 블로그를 함께 해보세요. BJ야. 유튜브를 함께 해보세요. 연계해서 약간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뭐 자기가 영화 보고 감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옷이라든가 이런 소개, 좀 스타일리시한 자기만의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 보면, 그러니까 그냥 방송한다고 해서 팝콘 TV나 어디에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비빌 언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하나, 그리고 뭐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연동시켜서 연계해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소식을 업데이트 시키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블로그나 이런 데 계속 업데이트하면 그게 남잖아요, 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볼 것도 많고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푸드섹서 컨셉 따라서 하세요. 저는 자신감이 있는 게 제 거 저는 그래요. 내 거를 뭐 따라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 걸 따라하면서 저를 막 비방하고 욕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날 따라서 해도 내 맛은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자신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를 하더라도 뭐 아빠가 그래도 내 거는 아니잖아. 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 아빠가 이런 그다음에 no! 뭐 이런 그 어조나 이런 것들을 피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자신감으로 온 거죠. 제가 집이 잘 살아요. 백이 있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7년 전에 이 수도권 올라올 때 파이에그 2쪽밖에 안 들고 왔어요. 저 그 빈손으로 왔어요, 진짜로. 뭐 보증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제가 그때 노는 대학에서 소니하고 똑같이 받았거든요. 계약금을 200만 원을 받았어요. 7년 계약인데. 거기 노예 계약이죠. 예. 7년 그 계약을 했어요. 그 매니저먼트 계약을. 그래서 소닉이랑 똑같이 나이 경력 상관없이 200만 원을 받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길로, 활동 지원금으로. 네, 별도로 이제 국장 월급으로 저는 100만 원을 받았고 소닉은 5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소닉은 매달 100만 원을 받았고 50 플러스 50, 저는 150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장이니까 전 다 해야 되거든요. 관리직이잖아요. 근데 무슨 경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국장인데 150 받고 다녔어요. 7년 계약에. 노예 계약이죠. 그거 깨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진짜 파이그 2쪽밖에 안 들고 왔어요. 그때 이제 제안한 프로젝트가 그때는 별풍선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으니까 사장이 BJ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는 기획사를 만들자. 난 취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힘들게 혼자 막 스타리그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노는 대학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때 웃는 대학이 막 웃긴 대학이 뜨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뭐 금액 다른 데서는 더 큰 제한이 있었거든요. 뭐 호주로 보내주겠다, 국제 캐스터로 키워주겠다. 아니 근데 그 분이 그 사업을 할 때예요. 그런 국제 e스포츠 사업을. 그래서 호주 뭐 영어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 영어 그런 거 회화비랑 다 대줄 테니까 호주로 가자. 그래서 호주로 가서 거기에 스타디움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e스포츠 중계를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안이 좋아서 갔는데 노예 계약을 했던 거죠. 조심해야 돼요. 노예 계약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같은데 현실은 천지 차이구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BJ가 성공을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소닉이 제 38까지 살려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아직 멀었죠. 10년 넘게. 자, 소닉은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닉은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고 저는 전혀 다른 방향. 그렇죠? 클린 UC 캠페인 하면서 인터넷 신문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2년 차잖아요.
뭐 저희 인터넷 신문사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선택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게 꼭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비교되는 게 소닉, 최고는 연예인이잖아요. 분명해요.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연예인 방향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전 연예인 아니니까, 사업가도 아니고, 솔직히 인터넷 신문사 대표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자꾸 클린 캠페인 하고 다니고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니는데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의 길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안 좋은 쪽? 상관없어요. 안 좋은 쪽은 저는 보면 윤우님도 안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쟤는 시청자하고 싸우고 있네? 쟤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뭐 재력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뽑은 거 아닙니까? 라떼랑 같이 일하고. 무슨 걔 조건 보고 걔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안 봐요. 저하고 만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팬정모 나오신 분을 아시고, 그분이 잘 살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아요. 가능하면 똑같이 대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희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문희준은 연예인이니까, 전 연예인 아니니까. 클린 캠페인을 접는다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살해야죠. 후회하면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부족한 점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BJ 스쿨에 관련된 질문해 달라니까. 자, BJ 스쿨 관련된 그 공지사항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현피 토론을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자고요. 방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오늘 BJ 특강 6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다음 특강 7회는 시청자 대응법인데 날짜는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BJ 스쿨 특강은 사자TV.com BJ 스쿨 게시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자TV.com 방송국 BJ 스쿨 게시판에, 그리고 배너도 메인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BJ 스쿨 방송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팝콘 TV 카테고리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하면서 방송 재밌어요. 꼭 나는 돈을 버는 BJ가 돼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마이크 산 거랑 컴퓨터 바꾼 거랑 후회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적합한, 초보에 적합한 캠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추천글로 BJ 스쿨에 올려둘 테니까요. 보시고 판단하시고, 너무 싼 거 사면 고장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제가 채팅창 안 봅니다. 질문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BJ 스쿨 관련된 내용은 BJ 스쿨 게시판에 계속 올릴 거니까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진짜 바보 엔터테인먼트닷컴을 만들 날도 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 BJ 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총 6강까지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특강 시즌 2 7회 시청자 대응법부터 BJ의 사생활 관리, 그리고 방송 아이디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BJ 스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자TV 유신쇼 대국민 BJ 만들기 프로젝트 BJ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